앞서서 우리 신범철 박사가 굉장히 자세한 말씀을 해주셨고, 특히 그 하노이회담 이전 상황 그리고 하노이회담 실제 그 과정에서의 뒷이야기와 진행됐던 과정들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재밌게 들었습니다. 대부분 그 퍼즐이 그 정도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진행된 상황에 대한 그 상세한 내용 그리고 숨겨져 있었던 그 진실들이 좀 드러났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가장 안타까운 게 그 뒤에 진행 상황입니다. 신범철 박사도 이야기했지만 하노이에서 회담이 결렬이 됐고 북한의 속마음이 나타났고 또 트럼프의 요구 조건이 명백해진 상태에서 둘 사이에 더 이상의 접점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wishful thinking, 그러니까 이른바 희망적 사고에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오랜만에 한 것도 있습니다만 이건 북한에 있는 그대로 다 내용이 전달이 돼서 인민 모두가 다 신년사처럼 외워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전체 전반의 내용이 다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최고인민회의 시정에서 나오자마자 지금 각 시도 단위별로 이 시정연설 관철대를 결의대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 전역에서 지금. 그 이야기는 그걸 다 외우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김정은도 그렇게 뱉은 이상에는 돌이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시정연설에서 김정은이 내놓은 북핵협상과 대남 입장은 뭡니까? 트럼프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나는 움직이지 않는다. 이걸 2,500만 북한 주민이 다 외우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이가 그래 그럼 다시 한번 협상을 해볼까? 저는 그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전에는 뭐 최선희하고 이용호 모아놓고 야 이거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이 나올 수 있겠죠. 자기들끼리 은밀하게 협상 전략을 짜는 거니까. 그러나 4월 이번에 나온 최고인민 시정연설은 그것과 다른 거죠. 신년사랑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의 방침, 최고 지도자의 방침을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방식으로 선언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미 그래서 김정은은 이제 러시아 가고, 그 다음에 아베는 지금 미국 가고, 그 다음에 일본 함대는 무기기 달고 칭다오 한국에 들어가서 관함식 하고 다 알아서 짝짓기 하고 이제 해칭을 하는 거죠. 이후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서로 해칭을 하는 거예요. 고도의 이 외교전을 펼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정은은 김정은 나름대로 이 연말까지 버틸 수 있는 나름대로의 외교적인 지혜를 생각을 해서 움직이는 거고, 일본은 일본대로 또 하고 중국은 중국대로,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하는 건데 우리는 오로지 나홀로 북에. 근데 그 나홀로 북이 응답을 했으면 그래도 체면이라도 북이지 않을 텐데 이제는 북한도 응대를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4월 27일 아까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4월 27일 판문점 정상회담 1주년 기념 행사를 남쪽에 엄청나게 하려고 했는데 북에는 뭐 묵묵부답이죠. 묵묵부답이죠. 대통령이 지금 판문점 가서 그 정상회담 1주년 기념 행사를 하기에 굉장히 궁색한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이제라도 내가 지난 1년 동안 해왔던 게 이게 문제가 있었구나. 왜 이게 이렇게 안 될까? 현실을 돌이켜보고 지난 1년을 평가해보는 일이 필요한데 보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걸 고집을 부리면 계속 이 상태로 가는 거죠. 해리스 대사 아까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그 나라의 주재국 대사가 공개적으로 그 나라 대통령이나 그 나라 정부를 못 믿겠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외교상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나라 주재국 대사는 그 주재국의 정부와 주재국 대통령하고 어떻게 긴밀하게 지낼 것인가에 명을 받고 간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나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지금 이제 이 하노이 이후에 카드는 김정은한테 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한미 간의 엇박자하고 이상기류를 다 보면서 정말 답답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렇다면 마지막 저는 이제 이 상황이 좀 우리한테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2019년에 진실의 문이 확실히 열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노이 상황 그대로고 하노이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고 하노이 이후에 다 외교적인 총 전략을 동원해서 움직이는데 우리 정부만 우리 대통령만
나홀로 북에 나홀로 집에 지금 있는 꼴이 됐는데 그나마 유일하게 그 기대해 볼 수 있는 가능성 그러면 2019년 안에 이 판이 되는 판인지 안 되는 판인지를 확실하게 국민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걸 저는 이제 진실의 문이 열렸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한 건데 2019년에 진실의 문이 이제는 다 열려서 대통령도 깨닫고 국민들도 깨닫고 아 이제는 북핵 문제 비핵화라는 거 협상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거구나. 김정은이가 완전히 굴복을 하거나 김정은이가 완전히 개과천선하지 않느나 이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는 역사적으로 또는 협상의 전략 차원에서나 또는 이 정치적으로 다들 이제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면 그나마 지난 2018년 이후에 이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우리가 교훈을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봐도 이른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비핵화 평화의 교환이라는 거, 북한 김정은이 비핵화를 결심했으니 비핵화의 과정을 우리가 쭉 지켜보고 해주고 또 우리가 북한이 원하는 김정은이 원하는 안전보장과 평화 제대로 우리가 해주면 이걸 그때그때 교환하면 비핵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비핵화 평화의 교환 이걸 이제 코리아 모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이나 일부 이제 전문가들이나 진보 진영 쪽에서는 잔뜩 기대를 지금 갖고 있는 거죠. 김정은은 비핵화를 결심했다. 따라서 김정은이 결심했기 때문에 김정은이 원하는 평화 체제와 안전 보장만 우리가 제대로 그때그때 해주면 비핵화가 달성될 거다. 라는 간단한 도식을 가지고 설명하는 건데 그 부분이 저는 근본적으로 어렵다.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비핵화에 성공한 사례 리비아 모델, 우크라이나 모델, 남아공 모델, 비핵화에 실패한 사례 파키스탄 모델, 인도 모델 이런 걸 보면 그 실패와 성공 사례를 가늠했던 핵심적인 요인들이 있어요. 그것들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결과 나옵니다. 우리 정숙 박사님도 예전에 좋은 논문을 또 쓰셔서 저도 열심히 읽어봤습니다만 그 핵심적 요인을 북한에는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핵화를 성공시킬 수 있는 요인을 북한 하나도 갖고 있지 않고 비핵화가 실패하고 핵을 묵인할 수밖에 없었던 인도 파키스탄 모델의 정수를 북한은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비핵화라는 게. 기존의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견줘보면 안 되는 거다. 특히 비핵화 평화를 교환한다는 것은 단계별로 그 동시 교환의 어떤 그 가치 선호도의 이 차이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고 두 번째는 지금 뭐 지난해 9월 달에 평양 가가지고 군사분야 합의서를 했습니다만 핵폭탄을 가지고 있는 이 적대 국가에 대해서 핵폭탄이 포기되지 않은 핵무기가 포기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가 북한하고 군사적인 신뢰 구축이라는 이름하에서 이 무기에 대한 우위성, 우리의 어떤 군사적 우위성을 포기하는 것이 과연 이게 바람직한 것이냐 이게 작년에 논란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들이 되면 평화체제의 매 단계하고 비핵화의 매 단계를 교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가능한 거죠, 사실은. 불가능한 거다. 가장 중요한 불가능성은 아까 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비핵화 의지를 알 수 없는 가장 대표적인 입증된 사례가 이번 하노이에서의 그 고집 아닙니까? 아니 완전한 비핵화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완전한 비핵화의 그 완전한 비핵화의 내용을 좀 알려달라고 이야기한 게 빅딜이거든요. 무엇을 어떻게 언제 할 것인가를 좀 설명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건 정당한 요구 아닙니까? 25년 동안 속았으니까. 근데 그걸 못하겠다. 이미 비핵화의 의지를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좀 그 굉장히 어려운 사례고 비핵화의 모델로서 코리아 모델이 그리고 두 번째는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우리가 알 수 없고 확인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진행하는 2018년 평창 이후에 이른바 가별적인 이 평화 프로세스는 금년 안에 진실의 문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간이 되게 한 말씀만 드리면 저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두 가지라고 봅니다. 진실의 문이 이제 열려서 모든 국민들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정신을 차려서 이게 안 되는 걸 알면 그다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두 가지만 지키면 된다. 하나는 핵을 폐기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우리가 불안할 필요 없습니다. 핵을 쓰지 못하게 하면 됩니다. 핵을 쓰지 못하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김정은이 갖고 있는 핵무기를 우리한테 감히 쓰지 못하게 하는 단호한 안보태세예요. 근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그러한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그 단호한 억지력과 안보태세와 응징 의지를 보여준 적은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정승조 전 합참의장을 만나뵈서 뭐 식사할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분도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핵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이 이미 핵 갖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밖에 없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 핵무기를 못 쓰게 하는 것. 저도 정확히 똑같은데요. 그게 결국 디터런스죠. 근데 삼축 체제 다 포기했죠. 핵무기를 못 쓰기만 하면 갖고 있어도 사실은 큰 문제는 없어요. 우리가 안보를 튼튼히 하면. 그리고 그걸로 우리를 위협할 수가 없잖아요. 못 쓰게 하는 게 있고. 그게 디터런스. 두 번째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게 만들면 됩니다. 그게 생션입니다. 그게 제재죠. 아, 내가 핵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다. 그 힘든 거 지금 얘들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하노이에서 5개 제발 풀어달라고 하는 게 힘든 거 지금 자기들도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생션을 계속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게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게 하고 핵무기를 쓰지 못하게 하는 게 하고 이 두 가지 디터런스하고 생션만 제대로 우리가 하면 시간은 우리 편이다. 초조할 필요 없다. 왜 우리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구걸하고 대답 없는 메아리에 대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나홀로 반쪽짜리 정상회담 1주년 행사를 하려고 하고 합니까? 생션과 디터런스만 명확히 하고 시간이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면요.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만 하면 충분히 비핵화를 우리가 관리할 수 있고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고 우리 스스로가 오히려 협상에서 유리한 협상의 우위를 정할 수 있다. 요 점만 말씀을 드리고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